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부동산 경매란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빌라가 경매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한 차례 낙찰이 됐다가 미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감정가가 3억 5,200이에요. 물론 이게 시세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낙찰된 가격은 1억 6천이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반값보다 싸게 낙찰이 된 건데요. 자, 권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 근저당이 보시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예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니까 등기부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어요, 위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8년 10월 25일이에요. 이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더 빨라요. 쉽게 얘기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거예요. 보증금은 2억 8,500. 그런데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았고요. 배당 종기일 전에 유효하게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건데 아까 낙찰가가 얼마라고 했죠? 네, 낙찰가는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6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갈 거니까 1억 6천을 채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5,500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죠. 1억 5,50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억 3천만 원 정도는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1억 6천의 낙찰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1억 3천 정도의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마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2억 9천 가까이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더, 더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밑에 압류가 있어요. 압류들이 쭉 많죠. 그런데 보시면은 전부 다 체납 세금이에요.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 있다. 압류 날짜가 보시면은 이 근저당보다 이 다음에요. 2018년 11월 27일인데 이 국세 체납된 거의 배당 순서는 이렇게 압류된 순서가 아니거든요. 법정 기일이 배당되는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 금액들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이 서류를 봐야 돼요. 이 국세 당국에서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받을 세금이 얼마다라는 교부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교부 청구를 할 때 법정 기일과 금액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지 않고는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배당받는 순서가 이 임차인보다 뭐 빠른지 느린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한번 보자면은요. 압류를 18년도 12월, 11월, 12월 이때 쭉 했어요. 압류를. 그러면은 이미 이 압류를 한 시점보다 훨씬 더 전에 국세가 체납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법정기일은 당연히 이 임차인의 이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 변제권은 언제? 2018년 10월 26일부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날짜보다는 법정기일이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체납된 금액 그리고 이 법정 기일이 이 임차인보다 빠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이 1억은 이 국세 당국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도 자, 경매 비용 500만 원 정도 먼저 빠져나가고요. 1억 5,500만 원을 임차인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세 당국이 이 체납된 세금들이 그 금액이 1억이라면 1억이 먼저 국세 당국에 배당이 되고, 그럼 얼마 남아요? 한 5,500밖에는 안 남게 되겠죠. 그럼 그 금액만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5,500 배당을 받았으면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2억 3천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거죠, 배당을. 그러면 이거를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낙찰자는 미납을 했죠. 이렇게 미납을 했죠. 차라리 미납을 한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거 모르고 잔금을 그냥 냈으면은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빌라의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2018년도에 18년도에 2억 8,500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빌라는 거래가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8,500보다 사실은 시세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4,724만 4천원. 이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의 이 빌라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국세 체납액이 정말로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이 보증금을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럼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어떻다? 2억 8,500을 인수를 하면은 결국은 3억이 훨씬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